시장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움직임이 대세 하락인지 건강한 조정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과거와는 다른 온체인 데이터의 진실과 하반기 신고점 도전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과거 대세 상승장의 피크 신호를 살펴봤을 때 여전히 30개 중에서 그 어느 곳도 사이클의 정점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포에 던질 때가 아니라 전략적인 리셋을 준비할 때입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탑10 코인 대응 리포트가 여러분의 든든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이번 주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시장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움직임이 대세 하락인지 건강한 조정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과거와는 다른 온체인 데이터의 진실과 하반기 신고점 도전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 연휴 특별 선물로 톱10 코인 티어 리스트와 대응 전략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번 주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대세 하락장으로 진입했다라는 그런 내러티브들이 더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전고점 대비로 많이 하락을 한 부분들이 일조했죠. 즉, 가격적인 부분들이 현재 상황을 증명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과 그리고 여러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기관 보고서에서는 과거와 패턴이 다르다, 과거와 구조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럼 누구의 말이 더 맞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의견이 갈리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길목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물량을 더 매도해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그렇게 섣불리 가늠하기가 어렵고 늘 시장은 또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는 반대로 움직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 이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대세 하락장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크립토 윈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공포도 비교 안 될 정도로 더 공포스럽습니다. 과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공포스럽고 그 당시에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도 물론 FTX 파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마이너스 95에서 마이너스 97%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그때 시장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했지만 시장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왜 대세 하락장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의 패턴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온체인 시그널이 기존 패턴과는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MVRV 지스코어를 제가 한번 가지고 봤는데요. 그 외에도 불마켓의 피크를 찍었다 과거 대세 상승장의 피크 신호를 살펴봤을 때 여전히 30개 중에서 그 어느 곳도 사이클의 정점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사이클의 디테일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부분이고 또 상승폭이 적었다 보니까 이번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 이미 지난 사이클의 전고점까지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과거와 차트 패턴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 표로 봤을 때도 쌍봉 패턴이 형성되는 것은 비슷하지만 디테일을 들여다봤을 때는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과거와 다르다는데 왜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크롱님들 충분히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관점들을 계속해서 대입을 해봤는데요. 이 두 가지 원인을 개인적으로는 가장 설득력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투자자들, 즉 오지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손바뀜이 진행 중이란 겁니다. 오래된 고래들이 물량을 많이 매도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이 오래된 고래들의 물량들을 누군가가 확실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이 손바뀐 과정에서 기관들이 받아주다 보니까 기관들은 과거에 이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주체와 다르게 리스크 해지와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오래된 고래들의 물량을 그냥 무작정 받아낼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맥락은 비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오래된 고래들의 영향에 대해서는 비트와이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자연스러운 해지 전략이라는 부분들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봉합했을 때 지금의 상황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에는 시스템적 위기였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면 2026년은 최근의 조정장까지도 명확한 이유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어떤 의견들이 없다는 거죠. 가령 헤지펀드나 마켓 메이커가 어쩔 수 없이 물량을 팔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그거는 원인이 일어난 이후에 한참 더 진행이 되고 왜 패닉셀링이 더 과도하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 전의 상황들이 이렇게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를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022년도에는 규제가 불확실성이 높았지만 지금은 규제가 명확화되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유동성이 철수하는 국면이었지만 지금은 유동성도 돌아오는 국면이고 시스템 건전성이나 기술적인 발전도 확연하게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와 패턴이 비슷해 보이고 기술적인 차트가 비슷해 보이지만 내막을 조금 더 현미경을 가지고서 들여다봤을 때는 일단 다르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작년 12월에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시끌벅적했던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펀드스트렛의 톰 리라고 하는 공동 창업자는 비트코인이 작년 연말까지 크게 올라간다, 이 관점들을 유지했고 가격 구간을 아주 높게 제시를 했는데, 같은 회사의 디지털 자산 총책임자인 션 페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가격 구간을 제시를 했는데, 이 둘 차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한 회사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가, 배신감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보고서가 한 번 더 시장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즉 션 페럴의 예측 자체가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션 페럴의 의견이 맞았다, 맞지 않았다 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션 페럴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더 하락하는가 보다 하고 물량을 매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때도 이미 시장이 많은 압박을 받아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자료로밖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의 전략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전략들을 꾸준히 이어갔을 때 현금 보유량들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바이더딥 전략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단순히 누가 맞췄나의 관점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따른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션 페럴은 시장이 지금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부분들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더 집중해서 전략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 가격대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틀릴 때를 대비해서 대응 플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크립토는 재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재기성 이론은 조지 소로스의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인데요. 바로 원인과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또 결과가 되고 또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은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가격의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패닉셀링 매도가 나왔고, 그러면서 청산이 또 되니까 추가적인 패닉셀링이 나오고, 그러면서 기관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나오면서 어쩔 수 없는 매도 물량이 또 나오고, 이게 패닉셀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션 페럴이 2026년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격이 어디까지 오른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사이클 관점과 구조적인 관점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션 페럴은 2022년의 시스템 붕괴와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조정이 건강한 조정 과정이고 패닉이 아닌 리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쇼핑 갈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이 저점 매집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강력한 반등을 시작을 해서 연말에 신고점을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회복과 규제 명확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결국 관건은 기관의 자금이 재유입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의 대응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방향성입니다. 예측보다 대응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요. 시그널에 따라서 꾸준히 매집 전략을 이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현금 흐름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서 기회를 포착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시스템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더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리스크를 더 중점에 두고서 시장의 기대보다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습관이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미래 자산에는 투자 관점에서는 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틀렸을 때의 대응 플랜까지도 설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응 플랜의 가장 핵심적인 중추는 결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포착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전망을 보고서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나의 중심을 가지고서 내 전략을 가져가고 내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대응 전략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들을 종합하더라도 우리의 전략은 굳건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 원칙을 점검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브 스터디에서 매매일지를 통해서 중요한 구간에서 바이드집 전략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저희 멤버님들께 공유를 드렸는데요. 특정 구간에서 물량을 얼마 정도 모으고 안 모으고 이 단기적인 움직임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장기 투자자는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아서 올라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바닥일 것 같아서 성급하게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즉 특정 구간에서 조금 덜 사고 또 덜 팔아도 장기적으로 전략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어떤 시그널이 떴을 때 이 시그널 기반으로 대응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됐을 때 중요한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매입과 매도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구간에서 사도 될까요? 팔아도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확고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장기 투자는 한 건의 매수와 매도가 아니라 계속된 실행과 반복, 즉 일관성과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각자마다의 확고한 기준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 시장에서 끝까지 생존할 수 있고 월등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를 이어가는 동안에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우리의 마음을 마구 흔들지만 원칙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 투자에서 실패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극도의 공포와 탐욕 구간에서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원칙을 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상승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급하게 올라타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무서워서 그냥 패닉셀링을 하는 이 과정들이 일관성 있게 반복됐을 때 나의 소중한 계좌는 점진적으로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현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서 꾸준히 대응 전략을 이어가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은 전략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미 공포 지수가 5까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을 점진적으로 활용해서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매수하면 안 된다. 이 관점은 추세 추종 투자자들의 관점이죠. 추세 추종 투자는 시장이 조금 더 방향성을 잡으면 그때 유의미하게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서로는 전략의 관점 자체가 다르고 어떤 관점이 더 좋다 나쁘다 보다는 각자 가지고 있는 투자 방향성과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DCA 전략을 가져가기에도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 하방 변동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어떤 지표로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들어갈 때도 3분할에서 5분할 그 이상으로 분할해서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힘은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금 가지고 가는 전략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승부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원칙과 시스템 안에서 결정된다는 부분들을 우리 크롱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은 공포에 던질 때가 아니라 전략적인 리셋을 준비할 때입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탑10 코인 대응 리포트가 여러분의 든든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이번 주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